제가 취득한 합격한 그 내역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학사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30일에 이제 시험이 있는데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 독학사 시험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하지만 공부 방법이 올바로 돼야 된다. 그 공부 방법의 올바름은 무엇이냐? 이제 한 과목을 내가 이 시험을 80점, 90점 맞겠다는 그런 공부 방법이 아니라, 독학사는 절대 온라인 강의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온라인 강의로 절대 공부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각 과목당 책 한 권을 구매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챙기쌤입니다. 오늘은 바로 이 독학사 시험에 대해서 다뤄볼 건데요. 이제 편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모두 이 독학사라는 관문을 통과해서 학점을 많이 취득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독학사로 직접 공부를 했습니다. 해서 1단계와 2단계 이렇게 직접 공부를 했고요. 이렇게 공부를 다 직접 했습니다. 해서 1단계와 2단계를 모두 통과해서 45학점을 취득을 했습니다. 독학사 시험은 1단계부터 4단계까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단계 같은 경우는 교양 과목들을 주로 보게 되는데요. 한 과목당 4학점씩 총 5과목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5과목을 전부 패스하게 되면 20학점이 인정이 되는 거죠. 굉장히 큽니다. 거기다 2단계부터는 이제 전공시험입니다. 전공시험인데 한 과목당 5학점씩 인정이 돼서 총 6과목까지 볼 수가 있고요. 총 30학점까지 이제 2단계, 3단계, 4단계 모두 인정이 가능한 것이죠. 이 과정 속에서 2단계까지는 전공 기초시험입니다. 하지만 3단계, 4단계는 전공 심화와 마지막 이제 어려운 시험이기 때문에 주로 1단계와 2단계까지만 학점 인정을 위해서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1단계와 2단계에서 1단계 총 20학점, 2단계 총 25학점 이렇게 해서 5과목을 10과목을 전부 패스한 것입니다. 일단 이 시험, 독학사 시험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이제 2011년도 기출인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사지선다로 나와 있죠. 제가 시험 볼 때는 이제 주관식도 있었습니다. 1단계와 2단계 모두 주관식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관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시험이 2017년도 정도부터 개정이 되면서 1단계와 2단계는 주관식도 없어졌습니다. 주관식도 없어져서 학점을 취득하는데 훨씬 효율적이게 되죠. 그리고 시험은 100점 만점에 60점만 통과를 하면, 그러니까 60% 반타작 이상만 맞추게 되면 패스가 되는 거고, 이 독학사 시험의 중요한 점은 독학사 시험의 점수는 바로 학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패스와 페일로 그러니까 평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학점만 인정이 되고, 이제 GPA에는 안 들어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독학사로 총 45학점을 취득을 했다고 했죠. 한 과목당 5학점씩. 근데 예를 들어서 독학사 2단계에 어떠한 과목이 60점만 넘으면 이제 학점이 인정이 되는데, 제가 90점을 맞았든 60점을 맞았든 그냥 학점으로만 인정이 되지 평점으로 4.5점 만점에 4점 아니면 3.5점 이렇게 연결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지가 이 이제 시험의 특성상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다음에 얘기할 매일경제 테스트를 어떻게 공부했고, 또 저희 학생들한테 오늘이 3월 28일이니까 3월 27일에 시험이 있었죠. 제 학생들은 다 이제 어떻게 공부하는지 알려줘서 거의 다 합격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음에 좀 카톡도 띄워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시험도 마찬가지로 100점 만점에 1000점 만점이죠, 매경은. 그러니까 60%, 600점만 넘으면 합격을 하고 학점을 취득하게 되는 그런 시험입니다. 그럼 이제 다음으로 독학사 공부하는 방법이 이제 연결이 되는데요. 제가 공부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문제은행이라고 하죠. 문제은행.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이제 굉장히 간단합니다. 사지선다기도 하고
뭐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60%만 맞추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 제가 옆에 예를 들면 동그라미 표시를 해놓은 것이 보이실 겁니다. 동그라미 표시. 이 동그라미 표시와 그 안에 해설 안에 제가 외워야 될 단어들을 동그라미 표시해 놓은 것이 보이시나요? 이 문제들은 제가 다 맞췄다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가로 틀린 문제 있죠? 23번 이렇게 틀린 문제 같은 경우는 체크를 해놓습니다. 이렇게 별 표시를 쳐놨죠? 그러니까 제가 맞춘 문제 같은 경우는 다시 보는 문제가 아닙니다. 맞춘 문제는 다시 볼 필요가 없습니다. 틀린 문제를 확실하게 체크를 해놓고 다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틀린 문제를 체크를 하죠. 한번 쭉 보는 겁니다. 책을. 그리고 틀린 문제를 다 체크를 해놨죠?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사회학개론 뭐 이렇게 써있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교환이론 하고 써있죠. 호만스가 수립했다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총 3장, 이렇게 3장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사회학개론인데요. 이건 예를 들면 콩트의 인류의 지적 진화 3단계, 1단계 신학적 공상적 단계, 2단계 형이사학적 추상적 단계, 3단계 과학적 실증적 단계.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모르는 부분들을 다 표로 정리를 한 겁니다.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한 건데요. 마찬가지로 국사 또한 이렇게 했습니다. 국사도 제가 모르는 단어들 있죠. 뒤에 보면은 지조법, 여기 지조법 하고 있으면 폭도를 제거하고 백성을 구함, 보국간민과 더불어 동학농민군이 내건 기치 가운데 하나가 제폭구민입니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윤리 같은 경우는 양이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2가지로 정리를 했네요. 2가지로 이렇게 2가지로 정리를 해서, 마찬가지로 암기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다 정리를 해서 암기사항만 제가 모르는 부분을 체크해서 암기를 합니다. 이 과정을 하루에 2시간 정도씩 총 2주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 학생들도 2주에서 3주, 이제 공부에 습관이 많이 들어있지 않은 학생 같은 경우는 3주 정도 공부해서 패스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2단계 공부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제가 합격한 과목들이죠. 경영정보론, 조직행동론, 마케팅 조사, 이렇게. 마케팅 조사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기 나와 있는 키니어와 테일러의 마케팅 관리 기능이라고 나와 있죠. 계획, 조직, 조정, 통제. 그러면 문제에서는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키니어와 테일러가 제시한 마케팅 관리 기능이 아닌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그럼 첫 번째는 계획, 두 번째는 조직, 세 번째는 조정, 네 번째 통제인데 여기서 사지선다 중에 통제가 빠지고 다른 게 들어가는 거죠. 통제가 빠지고 1번 계획, 2번 조직, 3번 조정, 4번 뭐가 있죠? 4번 탈주?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4번이 답인 거죠. 아닌 것을 체크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 매 장마다 제가 정리를 했죠.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필요하면 이걸 줍니다. 요청을 하면 주는데 사실 본인이 정리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예시를 보내달라 하면 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다 찍어서 보내주죠. 당연히. 이런 식으로 정리를 했었네요. 이제 인과관계를 추론하기 위한 조건 하나만 마지막으로 더 보면, 인과관계를 추론하기 위한 조건 1번 원인 변수와 결과 변수의 동반 발생, 2번 원인 변수가 결과 변수보다 선행성, 3번 대체 설명 부재, 그다음 참고 결과 변수의 독립 변수와는 아니다. 이렇게 참고해야 될 사항까지 적어놓은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SSR의 자유도는 1이고 TSS에 대한 자유도는 n-1이고 SSE에 대한
대해서는 n-2 뭐 이런 식으로 저도 지금 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지만 제가 다 패스를 했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하는 겁니다. 각 과목들을 이렇게 단권화 한다고 하죠. 이렇게 단권화를 하면 시험이 이제 닥쳤을 때 2주 동안 이것만 보면 됩니다. 그리고 경영정보론 같은 경우는 제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한 모습이 보이네요. 왜냐면 이런 식으로 뭐 새로운 어휘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디지털 전송의 특성, 고속의 전송 속도, 정보 전송량의 증대, 높은 경제성, 아날로그 시스템보다 월등히 낮은 전송 에러율. 뭐 이렇게 쓰면 뭐 답은 이렇게 되겠죠? 디지털 전송의 특성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이란 문제가 나왔을 때 뭐 낮은 경제성 이러면 이제 그 문제의 답은 낮은 경제성이 되는 것이죠. 일단 이제 두 번째 영상으로 독학사 시험이 2단계가 5월 30일에 있습니다. 5월 30일에 있고 제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5월 30일 시험을 봐서 학점을 취득하게 되겠죠. 그 과정에서 이제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독학사 1단계와 2단계 같은 경우에 난이도는 평균적인 사람을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뭐 내가 박사, 뭐 석사, 뭐 학사를 졸업하고 수능을 잘 보고 이런 게 아니라 평균적인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성인 기준으로 2주에서 3주 정도 하루에 한 2시간 정도에서 3시간 정도씩 올바른 방법으로 이거를 파면 안 됩니다. 네,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를 해 나갔을 때 1단계는 5과목, 2단계도 쌤은 그냥 5과목만 필요했습니다. 6과목을 공부를 못할 게 아니라 어차피 80학점 맞추는데 25학점만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5과목, 10과목을 군대 내에서 취득을 하는 데 있어서 직접 증명을 했죠. 쌤이 이렇게 공부도 직접 했고 뭐 이제 여기 옆에 제가 취득한 뭐 합격한 그 내역을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독학사 같은 경우는 이제 5월 30일에 이제 시험이 있는데 이렇게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 독학사 시험은 누구나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다. 하지만 공부 방법이 올바로 돼야 된다. 그 공부 방법의 올바름은 무엇이냐? 이제 한 과목을 내가 이 시험을 80점, 90점 맞겠다는 그런 공부 방법이 아니라 이 시험은 60점만 맞으면 되는 시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맞을 것만 확실히 맞고 넘어간다. 그 맞을 것만 확실히 맞고 넘어간다 라는 이제 방향은 내가 맞춘 문제는 보지 않고 내가 모르는 문제, 틀린 문제를 체크한다. 그렇게 1회독이 끝나죠? 그럼 다시 2회독으로 가는 겁니다. 2회독으로 가서 틀린 문제만 다시 봅니다. 틀린 문제만 다시 보고 그 틀린 문제가 이제 2회독이 끝나죠? 그런데도 3회독을 할 때 모르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것들을 체크를 하는 겁니다. 그것들을 이런 식으로 단권화를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모르는 것들 단권화를 하는 과정이 거의 일주일 정도 지납니다. 그렇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일주일 정도 뒤부터는 내가 확실히 모르는 거를 암기를 해야 되는 일주일이 남는 겁니다. 2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이 단권화 한 것만 달달달달 외우고 다시 틀린 문제를 또 책을 한 4회독에서 5회독 해줍니다. 한 5회독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막 7회독, 8회독 한 건 아니고 한 5회독 정도 하고 시험을 보러 갔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 맞았죠. 모든 과목들을 다 패스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과목들 중에 하나, 국사에서 아마 60점 기준인데 67.5점인가? 로 합격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슬아슬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국사 부분이. 나머지 과목들은 대부분 다 뭐 75, 80, 95점도 있었던 것 같고요. 뭐 벌써 한 8년 전이죠. 아니구나. 한 6년에서 8년 정도 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딱 몇 점이었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기록은 다 남아있죠. 네, 합격했던 기록은 다 남아있으니까 그것도 첨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독학사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학점은행제를 할 때 반드시 취득해야 되는 시험입니다. 왜냐면 일단 이 5학점, 과목당 1단계는 4학점, 2단계는 5학점이죠. 이 4학점과 5학점은 어떻게 보면 온라인 강의는 한 과목당 3학점이죠. 근데 이 3학점의 한 과목을 비용도 그리고 시간도 모든 것을 다 최소화하고 이제 효율적으로 이 학점은행제 과정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가장 베스트적인 도구죠. 자격증도 자격증이지만 이 독학사, 제가 책은 뭐 아무 관련이 없고요. 이 책은 제가 그냥 공부할 때 썼던 책입니다.
그렇게 이제 이 독학사라는 시험은 반드시 우리가 취득을 해야 되는 그런 학점원이고, 앞으로 어떻게 취득해 나갈지, 공부를 어떻게 해 나갈지, 이제 5월 30일에 시험이 있으니까 2단계는 어떻게 공부해 돼야 될지, 공부를 해야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합격생으로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제 학생들은 이제 제가 뭐 일일이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공부해 나가야 된다, 어떻게 준비해 나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의 유튜브로서 뭐 이제 좀 이 독학사라는 시험이 아무래도 수능 시험 같은 경우는 명확화된 이제 뭐 바운더리가 존재합니다. 이 워낙 시장도 이제 수요자가 많다 보니까 공급자들도 학원들에서도 정확하게 어떻게 공부해야 된다라는 걸 계속 인지를 해주죠. 근데 독학사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습니다. 왜냐? 일단 시험을 보는 사람 자체가 별로 없다 보니까 돈이 안 되니까 책도 그리고 강의도 이상한 게 되게 많습니다. 독학사는 절대 온라인 강의로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온라인 강의로 절대 공부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각 과목당 책 한 권을 구매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사실 1단계 같은 경우는 내년 2월 말에 있긴 해서 나중에 강의를 찍을 건데 기출문제집 하나면 됩니다. 모든 과목이 전부 다 해서. 근데 2단계부터는 이제 각 과목당, 예를 들면 경영정보론이면 경영정보론, 마케팅조사면 마케팅조사, 각 과목당 한 권씩 책을 구매하면 됩니다. 그리고 책은 사실 다 비슷합니다. 어디 어느 책이나 다 비슷한데 최신판이면 좋겠죠. 2021년에 나온 최신판을 구매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오늘 독학사 2단계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직접 합격생으로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한번 이야기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